안녕하세요. 우박개입니다. 날씨가 많이 춥죠?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.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. 다른 거는 좀 준비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좀 얘기를 하는 게 요 시기에 적절한 것 같아서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다름이 아니고 아마 제 이제 초창기죠 지금. 구독을 해주신 분들은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. 제가 암 환자였다는 거. 암 환자였는데 그게 또 암 환자들은 또 용어가 있어요. 그 생존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암에 치유가 된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캔서 서바이버라 그래요. 암 생존자. 그 다음에 완치 판정을 받고 5년 이상 재발 전이가 없으면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완전 관해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완전 관해 상태입니다. 뭐 하늘이 목숨을 하나 덤으로 주신 거죠. 원래는 제가 간암 3기였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. 저는 뭐 인생을 포기한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고 그냥 내가 사는 날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.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투병 생활을 했던 이유는 병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사실은 통증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. 그게 안 고치고 그냥 내버려 둘라 그랬더니 몸이 막 되게 아픈 거예요.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40대까지 뭐 등산도 하고 관리를 어느 정도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해보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나게 된 뭐 원인이 제 일 때문에 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다고 뭐 일을 갖다가 제가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해서 나쁜 걸 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. 뭐 제 운명인 거죠. 저는 어떤 원인이 있으면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는 본인의 몫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그건 하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다 컨트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저는 반박은 하지 않습니다. 뭐 그분 생각은 또 그분 생각이 따로 있는 거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어, 투병 생활을 이제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, 그 다음에 요즘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서 카메라를 켰어요. 날씨도 춥고 이래서 날씨가 추우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. 따뜻한 데 있다가 바깥에 나가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잘못하면은 그게 출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출혈이 몸에서 생기면 상관이 그러니까 이런 몸에서 생기면 상관이 없는데 뇌에서 생기게 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골 때려져요 아주. 중풍 그게 바로 중풍이고 뇌졸중이에요. 뇌졸중입니다 중. 뇌졸증이 아니고 그 용어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, 제가 추적 관찰을 계속 하거든요. 지금 나은
어쨌든 완전관의 상태라 그래도 추적 관찰을 계속 하는데, 그러면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. 그럼 우리나라 그 3대 병원이라고 하는 삼성 의료원, 그 다음에 아산병원,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, 그걸 3대 병원이라 그러는데, 거기를 가면은 빌딩이 이렇게 커다란 게 그냥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게 근데 안병동이에요, 거의 다. 근데 더 경악할 만한 점은 그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가 40이 안 된 30대, 그 다음에 20대 젊은 분들이 암에 걸려갖고 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정말 안타까워요. 그거 볼 때마다. 뭐 저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환갑이라 뭐 나름 많이 살았다고 생각해요. 그렇다고 뭐 제가 목숨을 끊을 건 아니지만 저 그런 위인도 못 되고요. 뭐 그런 거랑 저랑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. 원래 낙천적인 성격이라서. 근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까워요. 젊은 나이에 그 항암 치료하면서 이 몸에 부작용들이 나타나면 뭐 머리가 빠지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, 그 다음에 온몸으로 통증이 와요.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몸이 막 아픕니다. 상처가 없는데도 아파요. 예를 들면 왜 잠잘 때 다리가 아픈 경우들 있죠. 그 하지불안증이라 그러는데, 그냥 다리가 이유 없이 이렇게 막 아파요. 막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난 것처럼 멍이 들어가지고 그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. 근데 희한하게 요새 뭐 약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약을 딱 먹으면 또 그 즉시 또 괜찮아져요. 약을 먹은 동안에. 약효용 지속하는 동안에.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건강할 때 좀 조심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하실 거예요. 나중에 혹시라도 아프시게 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. 제가 동영상도 뭐 우밖에 똥꼬 따이다 이래가지고 대장 내시경하고, 그 다음에 그 골수 검사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. 굉장히 힘들어요. 대장 내시경 하게 되면 수면 내시경은 비급여 항목이에요. 그래서 가격도 비싼 데다가, 그 다음에 그 전날 이 속을 다 비워야 되거든요. 그러면 설사약을 먹는데 막 빙글빙글 돌아요. 그거 먹고 나면. 그 다음에 골수 검사 같은 경우는 이, 이 사람 꼬랑지 뼈 있는 데서부터 허리 정도까지 그 공간이 있잖아요. 허리가 짤록해지는 공간. 그 공간에다가 마약성 진통제를 2개를 놓고, 그 다음에 꼬리뼈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쪽에다가 마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주사기를 막 찌르는데 막 땡기는 것까지 아프더라고요. 그 골수 검사를 한 이유도 제가 빈혈이 조금 있거든요. 그래서 빈혈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내시경도 하고, 그 다음에 골수 검사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골수 검사는 이제 내일 나옵니다. 검사를 한 지가 한 열흘 정도 돼 가는데 내일 나와요. 뭐 별로 걱정은 안 해요. 밥 먹고 그러니까 다시 빈혈도 돌아오고 뭐 그러는 것 같아서 요즘. 그리고 저한테 사람들이 얼굴 좋아졌네, 아프다더니 병색이 완연하다가 얼굴 좋아졌네,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는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혹시라도.
그래서 그 암투병기의 1편은 제가 이제 1편인데 음, 어, 일단 그 암투병을 하는데 한 네 가지 정도 요소가 있어요. 어, 치료, 그 다음에 약, 그 다음에 어, 음식, 그 다음에 운동. 요 네 가지로 제가 이제 좀 분류를 하거든요. 그 중에 제일 저는 중요한 게 이 음식인 것 같아요. 음식. 운동이요? 운동은 의사가 하지 말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는 어, 제가 완전 간의 상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태라도 하더라도 몸이 회복이 100%안 돼요. 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제 몸 상태가 한 7, 80% 정도 회복을 한 것 같아요. 그 정도에서 그리고 좀 만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. 그래서 그 등산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진짜 등산을 못 가요, 요새. 등산 못 가고 자전거를 타거나 자전거도 힘이 들 때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산책을 하면서 좀 빠른 속도로 걷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할 때도 시간이 아주 이른 시간 이런 것들 나가서 운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런 시간이 이제 안 나갑니다. 못 나갑니다. 못 나가고 햇빛이 나고 몸이 충분히 웜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가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네 가지 요소 중에 의사, 이 의사의 말은 어찌되었든 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. 표준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. 뭐 대체 의학이나 한방이나 뭐 본인 민간요법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. 그런 거는 정말로 참고하는 수준 한 5% 미만 정도로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되고 나머지 95%는 내가 가는 주치의 양방에서의 그 주치의를 기본으로 어, 치료를 갖다가 병행해 나가시면서 의사랑 같이 의사도 50%밖에 몰라요.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듯이 내 몸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. 나, 그 다음에 주치의인 의사분. 그렇게 제일 잘 아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의사한테 정중하게, 정중하게 뭐 물을 때도 정중하게 해서 이제 묻고 대신에 그 의사가 다 해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50%밖에 못 해줘요, 맥시멈. 그것만 해도 명의입니다, 명의.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은 반드시 물어보고 또 재차 그 검증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거는 권리이자 의무예요. 내 몸에 대한. 충분히 의사한테 물을 수 있어요. 물어야 돼요, 그리고. 그 다음에 약 같은 경우, 뭐, 각종 장기 및 부위에 따라서 이 약은 다를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의사랑 의논을 하시면 되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그때 그 강아지 구충제 있잖아요. 페멘다졸이라고 하는 거. 그거를 먹다 보니까 한 달 반 만에 나왔어요. 그래도 저는 그게 5% 미만이라고 생각해요. 나 다른 것들이 받쳐줬으니까 이제 이게 약효를 있다고 생각하지 이걸로 인해서 뭐 병이 나았다?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. 절대로. 대신에 저도 이걸 선택하기 전에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, 그러니까 그 삼성이나 서울대병원 이런 데서 암 전문의를 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따로 뜻한 바가 있으셔서 그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
그런 분을 제가 찾아갔었어요. 그래서 혈액 검사를 그 당시에는 그 펜베다즈 먹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했었어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중단하려고. 음,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, 운이 좋게도 2달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제가 간한 3기였는데 간 암에 암덩어리가 7cm짜리가 있었어요.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. 그냥 나아버린 거죠. 그래서 저는 항암 치료도 안 해봤고, 그 다음에 한 거라고는 이제 방사선 치료, 그거는 했습니다. 그거는 꽤 많이 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색전술이라고 하는 바늘을 요 사타구니 있는 동맥 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암세포 있는 데까지 가서 약을 이렇게 덮어 씌워요. 그 다음에 계속 MRI나 CT를 찍어서 이 약이 제대로 이렇게 덮여 있는지, 아니면은 이게 또 커져가지고 암세포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7cm면 이 손가락보다 더 크잖아요. 손가락만 하잖아요. 이게 커지면은 약이 또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. 그래서 색전술은 꽤 많이 했어요. 색전술은 뭐 거의 뭐 한 20회 이상 한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만한 바늘을 갖다가 동맥으로 집어넣는데 되게 아파요. 그거는 마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. 그건 수술도 아니고 시술에 속하기 때문에 마취를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. 그리고 그거를 열 몇 번 내지 많으면은 뭐 20번, 30번씩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취를 그렇게 번번이 하면은 내 몸이 망가져요. 자, 그래서 저는 일단은 주된 치료법은 방사선 치료하고 그 다음에 색전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다음에 약 먹고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 먹고 그 다음에 당이나 이런 것도 막 올라가거든요. 이 병에 의해서. 그러면 이제 혈당 조절 같은 것도 좀 타이트하게 하고 그러는 와중에 운동은 제가 말씀드렸죠. 이거는 의사한테 물어보고 의사하고 의논을 하셔서 정확하게 나한테 맞는 정도의 강도로 하셔야 돼요. 만약에 저 같으면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식도를 통과하는 정맥이 막 잘 터져요. 그래서 피를 토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걸 식도 정맥류라고 부르는데 그냥 끙 하고 막말로 진짜 우스갯소리 좀 섞어가지고 똥 싸면서 끙 하고 힘주다가도 터져요.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는 운동할 때 힘을 많이 주는 그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. 특히나 헬스클럽에서 뭐 그 저기 그 근력 보강하는 운동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. 굉장히 환자들은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의사의 뭐 소견이나 이런 거는 들어가지만 거의 나의 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게 음식이에요. 음식은 기존에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좀 거의 다 버려야 돼요. 먹지 말아야 됩니다. 일단 1번으로 치는 발암물질이 가공육이에요. 가공육. 스팸, 그 다음에 소세지, 베이컨, 뭐 이딴 것들. 그런 것들은 그 안에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.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대찌개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. 햄버거, 뭐 부대찌개 이런 거.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2번은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의사들은 그 음식은 줘도 안 먹는다 그래요. 그게 뭐냐면 통조림이에요. 통조림. 통조림은 왜 그 안에 음식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상하지 않게
기름이나 이런 거에 푹 절여 놓잖아요. 게다가 그 다음에 겉에가 쇠로 돼 있으니까 포장하는 그 통조림 자체가 안에서 녹이 슬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. 그래서 통조림도 이거 1급 발암 물질이에요. 그러면 스팸 같은 거는 생각을 해보세요. 통조림 안에 과곡육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.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.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건강하신 분들은 그 뭐 어쩌다가 한번 먹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. 몸이 또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환자들은 그거 한 번으로 인해서 병이 더 촉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환자로 진단까지 받은 경우라 그러면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음식입니다. 그 음식 자체가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테고리가 뭐냐면 기름에 튀긴 거. 저 그렇게 좋아하는 치킨은 안 먹어요. 그래서 튀김 종류 뭐 김말이 같은 거 진짜 막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안 먹습니다. 요새 죽을 뻔하고 났더니 안 먹게 되더라고요. 그걸로 인해서 몸이 아픈 게 더 힘들어요. 식욕을 억제하는 것보다 내가 그걸로 인해서 아파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통증이 오는 거가 더 힘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뭐 또 건강한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커다란 카테고리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는 가능하면 좀 피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상식들 뭐 예를 들면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몸에 좋은 거 맞아요.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먹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. 정해진 양이 있어요. 특히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뭐 포도 같은 거, 그 다음에 크랜베리, 베리 종류 중에 이제 크랜베리가 왕인데 그거는 어른 상태에서 색깔이 더 진해지고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더 활성화돼요. 그 베리 종류는 다 좋아요. 원래 뭐 스트로베리, 딸기 그러니까 딸기 뭐 체리, 뭐 크랜베리, 블루베리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.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 가득 한 바구니에다가 내가 다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한 열알 정도 이내로 하루에 그래서 조금씩 계속 드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단당류이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. 당뇨는 지금 뭐 심각할 정도로 그 국민 질병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음식 발암물질 3대장은요. 당뇨에도 안 좋고 암에도 안 좋고 다른 어떤 질병에도 안 좋아요. 왜? 콜레스테롤도 높아요. 게다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에 피가 이렇게 쑥 지나다닌단 말이에요.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뭐 기름부터 시작해서 이물질들이 끼기 시작하면서 혈관이 좁아지잖아요. 그러면은 이 피가 원래 이만한 넓이로 왔다 갔다 했던 게 이렇게 쫄아들면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은 제일 많이 먹는 삼겹살. 뭐 저는 삼겹살이 그렇게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. 안 하는데 그렇더라도 너무 많이 먹는 건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낮추고
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좀 줄이셔가지고, 그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 성분으로 바뀌게 돼요. 그러면 이것도 피를 통해서 온몸에 공급이 되니까 피가 막 끈적끈적해. 정말로. 그 견본을 내가 봤는데, 거기서 이 포도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피가 정말로 끈적끈적해갖고 막 떡떡 들러붙어요, 정말로. 그러면 당연히 혈압 높아지죠. 그 다음에 나이가 먹을수록, 그 다음에 병이 있을수록,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, 당 수치가 높을수록, 이 혈관이 딱딱해져요. 경화된다 그러잖아요. 그렇게 되면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혈이 잘 일어나게 돼 있어요. 원래는 이렇게 목 낭창낭창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도 절대로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는 게 혈관인데, 경화되면은 딱딱한 데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거나 빵꾸가 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병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당뇨 말기로 돌아가셨는데, 어, 당뇨 말기로 돌아가신 분들이 주로 피가 어디서 터지냐면, 이 뇌 쪽에 숨골이라고 있어요. 뇌의 제일 가운데 부분인데, 그 숨골에서 터지면 전 세계의 어떤 의사도 거기는 건드리지를 않아요. 못 건드려요. 화타가 와도 못 건드립니다, 거기는.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거기서 터지잖아요? 그럼 전신이 마비가 돼요. 그래서 제가 전신마비 케어를, 우리 어머니 전신마비 케어를 1년 넘게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아셔가지고, 어, 그런 저런 것들, 아주 기본이 되는 거, 조심하셔야 되는 거를 지금 거의 한 3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실은 이거 말고도 말씀드릴 게 무궁무진하게 있어요. 건강에 관해서. 제가 나름대로 공부 및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의사는 아니지만 돌팔이 의사쯤은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첫 그 암투병기는 제가 요거를 마치고요. 그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 조금 분위기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겠거나, 뭐 제가 또 컨텐츠가 떨어지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, 말을 좀 뭐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거 평소 때도 지금도 하고 있는, 암이 나았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요. 인사드리겠습니다. 나중에 계속해서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, 여러분 건강해 가는 거니까. 자, 계속 건강해서 오래오래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. 우박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